안녕하세요.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 이겨내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이태주입니다. 저는 지금 인천의 부평구에서 작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대한정서인지행동의학회라는 곳에서 학술적인 활동도 좀 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영등포 보건소 그리고 또 영등포 정신보건복지센터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강의를 하도록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가 지금 올해 2월 달부터니까 우리나라가 거의 이제 6개월, 7개월 접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괴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죠. 저도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KF94 마스크를 쓰고 이제 진료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아주 가벼운 불편부터 시작해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생업에서도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많고요. 자가격리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실제로 이제 병에 확진되셔서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굉장히 많이 바꿔놨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강의가 거기에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은요, 코로나19하고 블루라는 것은 이제 우울감을 뜻하는 이제 외래어 표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합성어를 만듦으로써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병의 전파에 따라서 사회활동이 위축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이로 인해서 우울 증상이 생긴 것을 가리치는 용어입니다. 코로나 블루는 이렇게 코로나 병균으로부터 이제 어떤 분들은 나도 병에 걸릴지 몰라. 내가 격리되면 어쩌지? 내가 병에 걸렸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되고요.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답답하고 여러 가지 숨쉬기 힘들고 불안하고 바깥에 외출할 때 걱정되고 이런 것들이 점점 심해져서 우울증으로까지 발전되는 것, 이것을 코로나 블루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제 어느 기관에서요, 코로나 블루를 얼마만큼 시민들이 경험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4월 달에 조사를 해보니까요, 약 54.7% 정도의 시민들이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달이 지난 6월 달에 또 다시 같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0명 중에 7명, 약 69.2% 정도의 시민들이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 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코로나 블루가 얼마나 많은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코로나 블루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주 흔하게 듣는 이야기인데요. 저도 진료실 현장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외출하는 것도 힘들고 외출하려면 아이들 마스크 쓰고 나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잘 따르지도 않고 또 바깥에 나갔다가 또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어떤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죠. 외래 진료실에도 굉장히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학부모 응답자 중에 46.5% 정도가 코로나 때문에 자녀 돌봄으로 인해서 자녀들하고 갈등을 일으킨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실제로 우리 집안에까지 코로나 블루가 침투하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 병균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코로나 질병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 내에서 가족 구성원들끼리 엄마와 아들 사이에 갈등까지 생기고 있는 것이 코로나 블루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조사에서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게 된 계기가 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요, 가장 많은 분들이 대답하신 거는 일자리 감소나 고용 불안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생기는 소득이 감소되는 것 때문에 우울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음으로 흔한 건강염려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내가 감염되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이 건강염려증으로 발전된 거죠. 실제로 이렇게 코로나 블루는 다양한 계기로 이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거는 코로나 블루 자가 체크리스트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 체크리스트를 저의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도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4가지, 5가지 이상을 체크하신 걸로 봤을 때 굉장히 코로나 블루는 우리의 일상 속에 많이 침투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코로나 이후에 자살률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자살 사망자들을 분석한 자료가 이제 한 4월 정도까지밖에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걸 통해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작년에 동월 대비 올해 3월, 4월에 자살 사망자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5월, 6월, 7월까지 아마 데이터가 나오면 조금 더 걱정스러운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코로나가 생긴 이후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거나 아니면 자살 사망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보통 시간 텀을 두고 생긴다고 합니다. 초반에는 주로 1월, 2월, 3월 이런 때는, 초기에는 주로 코로나 자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고민하지 않는데,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일상이 되고 나면 이제 가족과의 갈등 혹은 심리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월, 4월, 5월, 6월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이 지날수록 코로나로 인한 정신적 고통, 그리고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서 생긴 사회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날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심한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경험했던 코로나 블루의 사례를 두 분을 한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 분은 이제 40대 여자분이신데요. 그분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병력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똑부러지고 야무진 주부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생긴 이후에 아이들은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만 머물고, 또 집에서 아이들 이렇게 케어하고 뒤치다꺼리 하는데 점점 힘에 부치고, 또 바깥에 나가면 병에 걸리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그래서 결국은 계속 집에만 계시고, 그러다가 점점 불안이 많아지고 뭐 뉴스 같은 거를 보는데 부정적인 뉴스들에 자꾸 집착하게 돼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진다든지, 뭐 세계 경제가 안 좋다든지, 부동산이 뭐 자꾸 불안정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뉴스에서 접하면서 점점 불안해하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이들한테 짜증을 많이 내고 신경질을 많이 내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병원에 내원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코로나 블루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도 비슷한 사례인데요. 이분은 제가 한 7, 8년 정도 치료를 했던 30대 후반의 남자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과거에 우울증이 있었던 분인데 최근에 한 5, 6년 동안은 굉장히 상태가 좋아지고 이제 안정적으로 잘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그냥 딱 외모 혹은 말투 혹은 행동을 딱 보면요, 이렇게 아주 활동적이고 에너지 많은 아주 성실한 교회 오빠 같은 분이었습니다. 평소에 직장을 다닐 때는 바빠서 좋아하는 탁구, 운동도 잘 못하고 뭐 이렇게 지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탁구 이제 동호회도 이제 다니지 못하고, 이분이 다녔던 탁구장이 이제 확진자가 발생해서 이제 몇 주 동안 자가격리를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리고 나서 점점 바깥에 나가기 싫고,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이 코로나 걸린 사람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할 것 같고, 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점점 피하게 되고, 우울해지고, 연락이 와도 전화를 피하게 되고, 직장에 나가도 전화가 울리면, 전에 같았으면 그 전화를 딱 받았을 텐데 전화가 오면 전화 벨소리가 울리면 불안해져서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직원이 받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직장 생활에도 집중을 잘 못하시고 우울하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결국은 한 달 정도 이렇게 직장 생활을 버티다 결국 무급휴직을 했습니다. 한 2주 정도 유급휴직을 하다가 지금은 무급휴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분도 원래 우울증이 있으셨던 분인데 코로나 이후에 자가격리 2주를 당한 후에 코로나 블루가 생겨서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우울증이 악화됐던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울증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그림들이 보이시나요? 제가 좋아했던 연예인들이 계시고요. 제가 또 좋아했던 정치가도 계십니다. 이분들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분들이 어디 모자라신 부분이 있어 보이나요? 아니면 여러 가지 능력이 좀 부족한가요? 아니면 인간성이 좀 모자라 보이나요? 아니면 성실하지 않은 분들인가?
여러분들이 다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울증에 대한 편견, 즉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뭔가 나약한 사람이다. 혹은 우울증 걸린 사람은 정신력이 약한 사람이다. 이런 편견을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분들은 실제로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지만 어디 하나 저보다 부족한 면이 어디 한 구석도 없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굉장히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사셨던 분들이고 누구보다 훌륭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죠.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편견들이 이분들을 통해서 보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건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울증의 증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울증의 가장 흔한 증상은 우울하거나 무기력한 겁니다. 바깥에도 나가기 싫고요. 사람들을 만나기 싫고요. 식욕이 줄어서 밥이 먹기 싫다든지 그래서 체중이 실제로 빠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우울증 환자들은 식욕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또 특정한 순간이 되면 폭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있을 때 식욕이 극단적으로 줄어들기도 하고요. 극단적으로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기력해서 일어나기도 힘들고 어떤 분들은 방바닥에 자석이 있어서 자기를 꽉 붙잡고 있는 것처럼 일어날 힘조차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굉장히 무기력한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잠이 안 오고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많이 자기도 하고요. 가장 심한 증상으로는 죽고 싶은 생각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고통을 겪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어떤 분은 자살 시도 여러 번 해서 이제 저하고 진료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지셔서 이제 아이도 낳고 잘 살고 계시는데 최근에 오셔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자기가 그때는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도저히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 자기가 좀 미쳤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우울증에 빠졌을 때는 마치 자기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울증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냥 죽을 힘으로 열심히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는 그 생각의 늪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울증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우울증은요, 그냥 사람들은 우울하고 많은 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능력을 굉장히 망가뜨리는 병입니다. 사실은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우울증인지 아닌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나이별로도 그런 차이가 아주 많이 나타나는데요. 소아청소년들, 그러니까 아이들의 병원에 오는 아이들을 보면요, 우울하다는 감정을 잘 느끼질 않고요. 짜증만 낸다든지 반항하는 행동을 한다든지 학교를 안 간다든지 성적이 떨어진다든지 좀 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머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이렇게 몸으로 표현되는 증상들이 많고요. 또 이렇게 좀 행동화하는 경향이 많은 청소년들은 약물 남용, 비행하는 행동 이런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중년의 사람들은요 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요. 우울하다고 얘기하시지 않고 여기저기 병에 걸린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많이 하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여자분들은 화병 이런 걸로 많이 나타나고요. 노인들도 또 다른 양상을 나타납니다. 여기저기 아프고 모호한 신체 증상, 잠이 안 온다든지 불안하다든지 내가 치매인 것 같다든지 이런 식의 양상들로 나타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울증의 가장 심한 합병증은 자살입니다. 근데 이 자살이라는 지표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정말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오명을 보이고 있어요. 전 세계 1위를 하고 있죠.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이제 후발 주자들이 열심히 따라와서 잠깐 2등을 좀 하기도 했지만 자살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들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우울증은 자살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 병이기 때문에 자살의 사망 원인을, 그러니까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도 어떤 우울증을 사람들이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필요하면 잘 치료하고 많은 분들이 우울증이 있다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잘 이해해 주시고 많은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것이 이런 우리나라의 오명을 씻어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코로나 블루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주제별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하면 좋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반대죠. 코로나가 다 이제 별로 이렇게 위험하지 않은데, 이제 정부가 자기들의 방역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서 코로나를
퍼뜨리고 있다.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랑 잘 싸우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가짜 뉴스가 그런 우리의 싸움을 무력화시키는데 아주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극적인 정보, 지나치게 부정적인 거,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그냥 잘 이렇게 믿어주시는 게 가장 신뢰 있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활동, 야외 활동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결국은 집 안에서 혹은 집 근처에서의 활동을 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내에서라도 이제 신체적인 운동을 조금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마스크 잘 쓰시고 집 근처에 공원이라든지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서 신체적인 활동을 하시기를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술, 커피, 흡연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생기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잘 대처하시고 풀기 위해서 전문가랑 만나는 것도 꼭 필요할 땐 필요하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잘 풀 수 있는 음악 혹은 이렇게 목욕을 통해서 몸을 이완시키는 거, 명상,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스트레스와 긴장을 푸시는 노력 이런 것들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요. 힘들었던 나를 토닥토닥 쓰담쓰담 해주기입니다. 사람들은 다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도 다 힘든 면들이 있고 외로운 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코로나 블루를 앓고 있는 혹은 조금 더 힘든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자기가 힘들었던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자기를 위로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이제 심리치료에서는 그걸 수용이라고 표현하고요. 공감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든 상황, 코로나 때문에 실직을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자기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나 자신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토닥토닥 쓰담쓰담 해주고 그래서 마음의 힘을 찾아서 다시 또 도전하고 이것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생각과 거리두기입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인지행동 치료에서 이제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최근 삼동향 인지행동 치료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 있죠. 원효 대사가 그 당시에 선진국이었던 인도로 불교 유학을 떠나려고 이제 떠났습니다. 그런데 막 비바람 폭풍 속에서 먹지도 못하고 산속을 헤매다가 어떤 곳에 찾아갔어요. 자다 일어났는데 이제 목이 너무 말랐죠. 이제 바가지에 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먹었어요. 물을 먹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청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그것이 태골 바가지에 담겨 있는 썩은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원효대사는 그걸 깨달으신 거죠. 내가 인도에 가서 유학을 하는 것이 나의 깨달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면, 내 생각을 바꾸면 깨달음은 인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도 있는 것이구나라고 깨달으셨던 어떤 경험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은 생각과 거리두기를 잘 설명하는 예인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처럼 생각과 거리를 두는 이런 방식의 치료는 현대 인지행동 치료에서 자주 쓰는 방법이에요. 물론 우울증이 너무나 심할 때는 이 방법이 잘 안 먹힐 때도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떤 어려움에 빠지신다면 그 생각과 거리를 두는 원효대사의 가르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나에게 소중한 것을 찾자입니다. 저 강아지들은요. 제가 진료하는 어떤 학생에게 선물 받은 거예요. 그 친구도 이제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맨날 자살 시도하고 이제 학교도 안 나가고 자퇴한다고 난리도 치고 그랬던 친구고 이제 지금은 좀 좋아져서 학교는 결국 졸업하지는 못했지만 지금은 이제 알바도 하고 이렇게 비교적 잘 살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좀 좋아지고 나서 뽑기를 했는데 뽑았다고 저한테 선물로 줘서 저는 그래도 의미 있게 받아서 제 진료실 책상에다 이렇게 항상 두고 있는 제 강아지인데요. 그 친구도 저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에 저도 이렇게 위안을 얻는 저한테 소중한 건데요. 이 그림처럼 사람들한테는 다 소중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소중한 것이 뭔지를 찾는 것이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극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심리 치료에서는 이 밸류, 소중한 것을 찾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치료의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심리치료, 정신분석, 전통적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소중한 것에 대해서 사실 의미 부여를 사실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삼동향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이 밸류, 소중한 것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어려운 환경에 빠졌을 때 어떻게 그걸 이겨내느냐 하면 자기한테 소중한 것, 아주 소중한 꿈이 그 사람의 힘을 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좋은 어떤 에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여러분 삶에서 누가 혹은 무엇이 가장 첫 번째인지 한번 저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가장 가운데다가 가장 소중한 걸 적어보세요. 진료실에서 저도 저걸 많이 쓰는데요. 어떤 분은 콩이, 그러니까 강아지입니다. 이렇게 쓰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돈 이렇게 쓰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실직하신 분인데 직장 이렇게 쓰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엄마 이렇게 쓰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좋은 엄마 뭐 이렇게 쓰는 분도 있고, 다양해요. 그럼 이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것이 어떤 건지를 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왜 그 사람이 그 꿈을 이루고 있지 못한지를 이렇게 잘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지금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잊고 살았던 여러분들 삶에서 소중한 게 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요. 근데 이제 소중한 것도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도 쓰담쓰담하고 이제 나도 좀 편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뭘 하면 좋을까요? 이제 그럴 때 막연하게 어려운 자바 자격증 따기 이런 거 하면 하다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일단 1단계, 2단계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분이 책 읽기, 산책하기 이런 걸 체크했다고 하면 일단 그 사람이 코로나 블루 때문에 무기력한 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 활동을 먼저 시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용해 보십시오. 5번째는요. 스마트한 목표 설정하기입니다. 스마트한이라는 뜻은요. 스페시픽,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정하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애매하게 정하지 말고 측정 가능하게 정하자는 뜻이고요. 세 번째는 매력적인 거,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걸 정하자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현실적인 걸 정하자는 거고요. 시간 제한적인 걸 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목표를 실행할 때, 목표를 정할 때 애매하게 날씬해지기 이런 거 말고 좀 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나한테 매력적이고 현실적이고 시간 제한적인 거를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잘게 잘라서 목표를 설정한다면 그 목표가 작심삼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공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죠. 실제로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이제 환자분들하고 할 때 이제 목표를 해보자 그러면 운동 열심히 하기, 20kg 빼기 이런 식으로 하세요. 이제 이런 거는 스마트하지 않아요. 막연하고 작심삼일이 되기 쉽죠. 그런데 퇴근할 때 30분 동안 세정거장 걷기 이런 정도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스마트하고 목표를 이루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할 때도 조금 더 스마트하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우울하고 무기력한 거에 늪에서 벗어나서 좀 더 밝고 긍정적으로 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이제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청해야 되겠죠. 건강복지센터도 우리나라엔 잘 돼 있고요. 가까운 병원도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블루는요, 우리나라에 이제 계속 발전하고 많은 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 정신건강복지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화두이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 사회 문제가 된 후에 이제 서울시 광역정신보건센터, 중앙자살예방센터 여러 군데에서 같이 노력해서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담도 해주고요. 대중들을 상대로 많은 자료들도 만들어서 배포하고요. 학교, 병원,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겪으셨던 이제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고생하셨던 분, 아니면 자가격리를 당했던 분, 아니면 가족이 있었던 분, 아니면 또 그런 분들을 치료했던 의료진,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좋은 매뉴얼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저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이라는 곳을 통해서 혹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상담도 받으시고 좋은 자료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질문과 답변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 군데서 강의를 좀 해봤는데 오늘 이 강의처럼 질문을 많이 받아본 건 생전 처음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좀 추려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주신 분인데요. 마스크 안 쓴 사람을 보면 화가 나요. 지적하다가 다툼이 일어난 적도 있어요. 화가 나서 참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감정은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화가 나는 건 당연하겠죠.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조금씩 다 긴장하고 있고 예민하고 누가 코로나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이렇게 떠드시는 분을 보면 우리가 당연히 화가 나는 건 당연할 것 같습니다. 다툼이 일어난 적도 있으시다고 하는 걸 보니까 좀 자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가 나는 건 당연하지만 싸우지는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가 높아지고 접촉하기 꺼려지면서 점점 예민해진 것 같아요. 이런 감정은 괜찮을까요? 외출하기 겁나고 집에만 있으니 생활도 불규칙해지고 무기력해져요. 외롭기도 하고 고립감을 느끼는데 어떻게 해서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가 높아지고 접촉하기 꺼려지고 예민해지는 건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혼자만 집에 있고 생활이 불규칙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이런 것도 고립감을 느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감정을 우울하고 무기력한 감정도 있고요. 기분이 좋고 활기찬 감정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텐데 좀 우울한 감정이라고 해서 모두 다 병적이거나 나쁜 감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편한 느낌도 느낄 수 있는 거니까요. 특히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접촉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감정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만약에 코로나가 퍼지고 있는데도 접촉에 대해서 예민해지지 않고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가 훨씬 더 코로나에 많이 걸려서 병원 신세를 져야 되겠죠. 이렇게 경계하고 예민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감정은 아주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런 감정이 혹시 너무 심해져서 일상생활하는데도 너무 많이 지장이 되고 혹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을 못할 정도로 예민해지고 일을 하는데 다툼이 생길 정도로 예민해지고 이런다면 그거는 좀 병적으로 심해진 거니까 그때는 좀 스스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노력을 스스로 해보고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잘 안 된다면 전문가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이었는데요. 코로나 블루는 왜 생기는 걸까요? 일반 우울증과 코로나 블루의 차이는 뭘까요? 코로나 블루에 더 잘 걸리는 사람이 있나요? 후유증을 남기기도 하나요? 코로나 블루에 걸렸다가 우울증으로 될 수도 있나요? 회복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사실 이 설명은 앞부분에서도 사실 간단하게는 좀 다뤘던 내용인데요. 코로나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마어마한 경제적 피해, 실제로 건강상의 피해, 모든 사람의 일상을 바꿔놓을 정도로 피해를 줬잖아요. 이런 피해를 받고도 불편하거나 우울해지지 않다면 그건 좀 사람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블루가 생기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블루가 좀 심각하게 우울증으로, 그러니까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것이 문제인 거지 코로나 블루나 일반적인 우울감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게 병적으로 발전하는 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지 못한다든지 잠을 잘 못 잔다든지 아니면 너무 우울해서 무기력하다든지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2주 이상 그런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해졌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일반적인 코로나 블루 혹은 일반적인 우울감이 아니라 병으로 발전된 우울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치료를 받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코로나 블루에 걸렸다가 우울증이 될 수 있나요? 당연히 이것도 가벼운 코로나 블루였는데 이제 그게 잘 개선되지 않고 병으로 발전될 수도 있겠죠.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앞서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개인 위생 수칙도 열심히 노력하시고 개인 건강도 챙기고 가벼운 코로나 블루가 왔다면 스스로 자가치유적인 노력도 하시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울증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극복한다면 굳이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병적인 수준으로 발전됐을 때는 병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실제로 대면을 못하고 있는데 안전하게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심리적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다른 사람이 없으면 너무 외로워지고 심심해져요. 그래서 나쁜 감정들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통이 필요하죠. 그래서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접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우리한테는 있잖아요. SNS라든지 전화라든지 화상통화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요즘에 건강이 조금 좋지 않아서 좀 찾아뵐 때마다 조금 걱정이 좀 돼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100명 정도씩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만나는 게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화상통화는 좀 너무 쑥스럽고요. 그냥 전화를 평소보다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는 없지만 소중한 작은 사람들과 위험도가 낮은 방식으로 접촉하는 것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진 못해서 하여튼 조금 아쉽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하신다면 아마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긴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 블루의 세상에서 많이 편안해지셨으면 좋겠고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제 원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때까지 모두들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안녕히 계세요.